안녕하세요. 누에고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누에고 채널을 시작한 지 한 1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음, 최초의 시작은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시작을 좀 했고요. 뭐 잘 알다시피 그림 채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림 그리는 방법, 뭐 쉽게 그리는 방법 위주로 영상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드릴 만한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기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정작 또 영상 채널은 또 이렇게 뭐 구독자가 아니 저기 시청자가 많이 없어서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 인생사 다 그렇죠. 그 쇼트 영상만 좀 위주로 모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 1000개 정도 영상인데 뭐 지우고 정리하고 하니까 한 500, 600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 영상으로 만들고 보니까 한 3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나와서 그거를 만드는 거 좀 낭비고, 좀 나눠서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기념으로 저 혼자 1주년 기념으로 한번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영상은 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그 음악이랑 이렇게 영상 해놓으니까 제가 한번 보다 보니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음악, 이렇게 뭐 아주 좋지도 않은 음악 빼버리고 그냥 제가 이렇게 멘트를 남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뭐 그다지 또 할 얘기가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지식도 없고 뭐 말주변이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책이나 읽으려고요. 그 단편 소설인데요. 어릴 때 뭐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데 이렇게 소설 읽는 거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소설을 읽었는데 중학교 때 처음 이 카프카라는 사람의 소설을 읽었던 것 같아요. 집에 이제 형제들이 읽던 거를 그냥 읽어봤는데 저랑 좀 궁합이 맞았습니다. 읽었을 때 뭐 저는 그다지 어렵지도 않게 그냥 재밌게, 물론 읽었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반 이상 됐고, 어느 특정 단편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단편이 많아서 카프카 소설 위주로만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읽기는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뭐 책을 안 읽은 지는 몇 년 됐고요. 책을 좀 멀리하게 됐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더 책을 가까이 해야 될 텐데 이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는 게 책을 좀 더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보고 앉아 있고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됐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카프카 소설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더 깊이 그 공감하는 내용도 좀 많고요. 그리고 이 소설 자체가 100년 전쯤에 쓰여진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전혀 촌스럽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지금보다 좀 더 전위적인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천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카프카는. 100년 전에 살지만은 100년 후의 삶을 살아내가지고 오히려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에 일찍 요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천재적입니다. 어릴 적에는 카프카 소설을 읽고 이거를 만화나 아니면은 뭐 그래픽 노블처럼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결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 문학 자체로 완벽한 예술 작품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가장 유명한 건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단편, 중단편에 들어가고요. 뭐 장편으로는 소송, 그리고 성, 캐슬 그런 게 있습니다.
소송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좀 읽는데 너무 지겹고 막 좀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지는 못했고요. 마지막에만 읽고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한번 다시 처음부터 읽으려고 시도를 했으나 중간서부터 이건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실패했고, 성이라는 소설도 읽다가 중간에 조금 헤매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읽다가 보니 앞뒤 내용이 뒤죽박죽 되어서 뭐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확실히 잡히죠. 읽으면서. 그 외에는 대부분 중편, 단편이 많습니다. 단편이 많고요. 아메리카라는 장편도 있는데 아메리카는 읽다 포기했습니다. 뭐 그것도. 그러나 제가 이제 좀 우회적으로 그 외국에서 쓴 그 만화가 있어요. 그래픽 노블로 한번 읽어봤는데, 그리고 나서 읽고 나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해했던 부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돼서 줄거리가 전개되어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꽤 재밌었습니다. 읽고 나면은 왠지 우리 인생, 내 인생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인상 깊었던 소설이기도 해요.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정말 내 의지와 목표와 상관없이 그냥 마구 흘러가게 되는 인생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캐슬이라는 소설도 읽다 보면은 불현듯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묘사가 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어디론가 가가지고 거기서 인정받고 싶은데 그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곳을 떠나면은 다시 또 갈 데가 없고 다시 그곳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을 계속 보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냥 무기력한 모습, 저랑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우울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런 류의 소설은 읽으면은 그다지 우울해지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밝고 희망찬 소설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스릴러도 아니고 뭐 미스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류의 소설도 아니고 카프카 소설을 읽다가 이제 소설에 좀 재미를 붙어가지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좀 읽어봤는데 뭐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굉장히 누구나 다 읽어야 하는 마치 필독서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좀 안 맞았습니다. 그 영화가 지나치게 뭐랄까 카프카가 묘사하는 방식과 좀 다른 너무 좀 쿨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집에도 참 많은데 단편이나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10번, 20번 읽어도 항상 읽을 때마다 재밌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설가입니다. 말이 너무 많았네요. 장편을 읽을 수는 없고요. 단편, 아주 짧은 단편들 위주로 읽는데 제가 그냥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편 중에 그나마 조금 읽을 만한 내용이 있는 짧은 거는 굉장히 짧거든요. 그냥 한 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 단편 소설. 그런 거는 거의 뭐 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러나 시처럼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지 않은 그리고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끝나는 짧은 소설도 있기 때문에 카프카는 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졌네요. 불면증은 아니더라도 낮과 밤이 뒤바뀌신 분들,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5분 후면은 매우 잠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걸 기대하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편 중에 하나,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프카, 단식 광대.
요 2, 30년 사이에 단식 광대에 대한 관심은 사뭇 쇠퇴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 흥행을 대대적으로 벌이면 예전에는 수입이 좋았는데 오늘날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시대가 달라졌다. 당시에는 온 마을의 관심이 단식 광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단식 날에는 관심이 더욱 높아져서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단식 광대를 보려고 들었다. 마지막이 가까워 om에 따라 창살이 붙은 조그마한 우리 앞에 앉아서 구경을 하려는 예약 손님도 있었다. 밤에도 쇼가 열렸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횃불이 사용되었다. 날씨가 좋은 날은 건물 밖으로 우리가 옮겨졌는데 그때 구경꾼은 주로 아이들이었다. 어른들에게는 단순한 농담거리에 지니지 않는 것도 아이들은 놀라서 입을 벌리고 조심스럽게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단식 광대를 쏘아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한 단식 광대는 검정색 트리코, 이 트리코라는 게 그 레깅스 같은 거예요. 검정색 트리코를 입고 튀어나온 갈비뼈를 드러낸 채 바닥을 짚고 깔고 앉아서 바닥에 집을 깔고 앉아서 한 차례 정중히 고개를 끄덕인 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에 대답한다. 그런 후 야윈 팔을 만져보게 하여 창살 밖으로 내밀었다. 그런 후 다시 골똘히 명상에 잠긴 채 아무한테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우리 속의 유일한 세간인 시계, 그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계가. 시계의 제깍거리는 소리조차 개의치 않고 거의 감은 눈으로 앞만 보며 가끔 아주 작은 컵 속의 물을 핥아 입을 축이는 것이었다. 들락날락 바뀌는 구경꾼 외에 일반인 중에서 뽑힌 감시인들도 있었다. 묘하게 그들은 대부분 푸죽간 주인이었는데 그들은 단식 광대가 몰래 음식을 먹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세 사람씩 밤낮으로 망을 보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노련한 사람들은 그가 단식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단 숟가락도 음식에 입을 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기계의 명예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물론 어느 감시인이나 다 사실을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 더러는 밤에 망을 보는 사람 가운데 일부러 먼 구석에 모여 카드놀이에 열중하는 패가 있었다. 분명히 그들의 의견은 단식 광대가 몰래 숨겨가지고 있는 음식물 중에서 그것을 꺼내 좀 우물거리게 만들어주자는 속셈이 있었다. 사실 이런 감시인만큼 단식 광대를 괴롭히는 것은 없다. 감시인들은 그를 비참한 기분에 빠뜨리고 단식을 무척 어렵게 만든다. 때로는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어 망을 보는 사이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혹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노래를 하는 사이에 먹는 그의 재간에 감탄하는 것이었다. 창살 바로 곁에 앉아 장내의 희미한 조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흥행주가 건네준 회중전등으로 그를 비추는 감시인들 편이 그에겐 훨씬 마음이 편했다. 눈부신 빛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잠을 자는 일은 그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잠시 꾸벅꾸벅 조는 것은 어떠한 조명이라도 어떠한 시각에라도 만원의 소란한 장내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감시인과 같이 한다면 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전혀 잠을 자지 않고도 지낼 수 있었다. 그들과 농담을 하고 지방 순회 생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모두 그를 잠을 재우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우리 안에 음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들 가운데 누구도 불가능한 단식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이윽고 아침이 되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넉넉할 정도의 아침 식사가 운반되고 고생스러운 철야의 망을 본 뒤 건강한 남자가 가지는 식욕을 가지고 덤벼들 때였다. 이 아침 식사는 감시인을 부당하게 매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조차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지나친 일이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망을 보기 위해서 아침 식사 없는 철야당번을 하겠냐고 물으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었지만 그래도 의심하는 일은 그만두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단식과는 전혀 분리할 수 없는 의혹의 하나였다. 누구든지 매일 밤 단식 광대 곁에서 쉬지 않고 망을 보게 하며 지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진실로 쉴 새 없이 단식이 행해지고 있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다만 단식 광대 자신뿐이었다. 그만이 단식하는 자아이자 동시에 단식에 만족하는 관객이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그 일로 만족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단식 광대의 수척한 모습을 차마 두 눈으로 볼 수 없어서 흥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토록 야위어 있는 것은 단식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탓이었다. 다시 말하면 단식이 얼마나 수월한지 알고 있는 자는 그뿐이었다. 다른 어떤 전문가들도 진실을 몰랐다. 그는 사람들에게 단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수월한 일이라고 했으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극히 호의를 가진 경우에나 겸손하다고 여길 정도이고 대개의 경우 선전을 좋아한다든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사기꾼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을 것이므로 단식은 수월할 것이고 그것을 고백할 정도로 뻔뻔스러움도 갖고 있게 마련이다. 이런 일들을 그는 모두 참아야만 했다. 해가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마음속에서 이 불만은 그를 계속 괴롭혔으며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단식 기간 다음에도 이것은 우리에게 허용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단식 기간 다음에도 자진해서 우리에서 나온 적은 없었다. 이 가로의 그 설명이에요. 단식의 최대 기간을 흥행주는 40일로 정하고 그 이상의 단식은 어떤 세계적인 대도시에서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경험으로 보면 40일 정도는 광고를 차차 고조시켜가며 도시의 관심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넘으면 손님이 떨어져 나가고 수입도 사라지는 것이 명백했다. 물론 이때 도회지와 시골에 약간 차이가 있었고 원칙적으로 40일이 최대 기간으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40일째가 되면 꽃으로 뒤덮인 우리의 문을 열리면서 열광한 군중이 반원형의 계단식 좌석을 메웠다. 그리고 군악대가 연주를 하면 두 사람의 의사가 단식 광대에게 필요한 계량을 실시하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는 메가폰으로 장내에 알려지며 마지막으로 두 젊은 부인이 추첨에 당첨된 행운을 기뻐하며 나타나 단식 광대를 우리에서 두세 단 아래로 안내하려고 한다. 그곳의 조그만 테이블 위에는 신중하게 선택된 환자용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 순간 단식 광대는 언제나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는 뼈와 가죽뿐인 팔을 그에게 몸을 구부린 부인들이 천천히 내미는 손 안으로 자진해서 밀기는 넣지만 몸을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았다. 왜 40일이 지난 지금 그것을 그만두냐? 좀 더 오래, 무한히 오래 계속할 수 있는데 어째서 바로 지금 그의 단식이 최고의 경지까지 다다르지 않고 지금 그만두냐? 어째서 사람들은 그가 좀 더 단식을 지속시키고 세계 역사상 최대의 단식 광대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상상도 못할 정도까지 이르는 명예를 빼앗으려 하는가? 그는 자신의 단식 능력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다. 어째서 그를 이토록 칭찬하는 체하는 관중이 그에게는 이다지도 인내심을 가지지 않는가? 그가 단식을 계속하는 일을 견뎌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들은 그것을 참으려 하지 않는가? 또한 그는 지쳐서 집 위에서 기분 좋게 앉아 있는데 그들의 요구대로 일어나서 음식이 있는 곳까지 가야만 했다. 식사에 대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메스꺼워졌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일은 부인들을 생각해서 간신히 참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언뜻 보아 다정할 것 같은 실은 무척 잔인한 여성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약하디 약한 목 주위의 지나치게 무거운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이때 언제나 있는 일이 일어났다. 흥행주가 와서 입을 다문 채 두 손을 단식 광대 위에 올려 마치 하늘을 향하여 집 위에 있는 하늘의 창조물이자 가련한 이 순환자를 보아주소서 하고 부르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단식 광대의 허리를 과장된 조심스러움으로 안으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을 다루고 있는지 믿게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를 어느새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져 있는 부인네들의 손에 넘겼다. 이제 단식 광대는 모든 것을 참고 있었다. 가슴에 들이운 머리를 굴러 내려와서 어찌된 셈인지 거기에서 멎은 듯이 보였으며 몸은 속이 비어있는 것 같았다. 다리는 자신을 보존하려는 충동에서 두 무릎을 딱 붙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무대 바닥을 휘저었다. 그것이 진짜 바닥이 아니며 진짜 찾고 있다는 듯이 몸 전체의 무게가 하기야 극히 가볍지만 부인 한 사람에 걸려 있었다. 그 여자는 도움을 청하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다못해 얼굴이 단식 광대에 닿지 않도록 목을 댈 수 있는 한 뺐지만 잘 되지 않았으며 운 좋은 짝패 부인이 떨면서 단식 광대의 조그만 뼈 묶음 같은 손을 받들듯이 하고 쥐고 가는 일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므로 말이 기네요. 기쁨에 들끓는 장내가 흥소를 터뜨리는 가운데 와락 울음을 터뜨려서 이미 대기하고 있던 허드렛 일꾼과 교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나서 식사할 순서가 되어 흥행주는 실신에 가까울 정도의 혼수 상태에 빠진 단식 광대에게 음식물을 조금 흘려 넣었다. 이때 이런 모습으로 관중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유쾌한 수다를 떨었다. 다시 그는 단식 광대하게 속삭임을 받는 채 하고는 관중을 위한 축배의 인사말을 했다. 오케스트라는 한결 화려한 음률로 연주하여 전체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것으로 끝이 나서 사람들은 돌아갔다. 그 누구도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을 권리는 없었다. 다만 단식 광대만이 늘 그만이 불만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규칙적인 짧은 휴식 시간을 사이에 끼고 오랜 세월 타인에게서 영광스러운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은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게다가 아무도 그 우울함을 진지하게 받아줄 수가 없었으므로 더욱더 그것을 키워나가면서 지내고 있었다. 어떻게 그를 위로하면 좋을까? 그에게 뭔가를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친절한 사나이가 있어서 그를 가엾게 여기고 그의 슬픔은 아마 단식 때문이라고 하면 단식이 어지간히 진행되었을 무렵에는 특히 격렬한 분노로 흥분하여 짐승처럼 창살을 덜컥덜컥 뒤흔들어서 모든 사람을 겁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흥행주가 곧잘 쓰는 처벌의 수단이 있었다. 그는 모여있는 관중들에게 단식광대의 난폭한 거동을 사과하며 단식 때문에 생기는 배부른 인간에게는 금세 이해가 가지 않는 초조로움만이 그의 거동을 관대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금보다도 훨씬 오래 단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도 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주장 속에는 분명히 숭고한 노력, 선의, 커다란 자기부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내 팔기도 하는 사진을 보이고 무척 쌀쌀맞게 이 주장을 부정하려고 했다. 즉 그는 사진에는 단식 광대가 단식을 시작한 지 40일이 지나 쇠약한 나머지 푹 꺼질 듯이 되어서 침대에서 누워있는 것이었다. 단식 광대가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새삼스럽게 낙담하게 되는 이런 식의 진실 왜곡은 그에게 몹시 고통스러웠다. 빨리 끝낼 수 있는 단식의 결과가 이 경우에 고통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이 우열성, 이 우열한 세계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창살에 기대어 열심히 흥행주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사진사가 나타나면 언제나 창살에서 손을 떼고 한숨과 함께 집더미 속으로 무너져 쓰러졌다. 안심한 관중은 다시 가까이 와서 구경할 수 있었다.
이런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몇 년 후 그 일을 회상해 보면 종종 스스로도 영문을 모르게 되었다. 그동안 앞에서 말한 변화가 생겼다. 거의 갑자기 그것이 일어났다.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캐려는 사람이 있을까? 어쨌든 어느 날 응석바지로 지내고 있던 단식 광대는 오락을 좋아하는 대중이 자신을 떠나 다른 구경거리로 흘러가고 있음을 본 것이었다. 다시 한번 흥행주는 그를 데리고 유럽의 한 복판을 돌아다녀 아직 어딘가에서 예전의 관심이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모두 허사였다. 은밀하게 짝이라도 한 것처럼 순식간에 단식 구경거리에 혐오스러운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와서 보면 정상에 있을 때 너무나 안이했고 본능을 억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상기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언젠가 다시 단식의 시대가 찾아올 것은 확실하겠지만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단식 광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호를 받던 그가 조그만 저잣거리의 구경꾼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는 없었다. 단식 광대는 다른 직업을 택하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단식에 너무 열중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생애에 둘도 없는 짝패인 흥행주와 작별하고 커다란 서커스단에 고용되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이 두려워서 계약 조건은 전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많은 인간, 동물, 도구의 조화를 유지하며 갈아치워가는 커다란 공마다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설사 단식 광대라도 물론 저마다의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쓸 수가 있었다. 게다가 이 특별한 경우는 다만 단식 광대 자신뿐만 아니라 과거 인기인이었던 그의 이름도 함께 고용된 것이다. 늙어서도 쇠하지 않는 이 기회의 성질을 감안하면 벌써 한창 때를 지난 늙어빠진 광대가 한가한 서커스의 위치로 도피하려고 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다. 반대로 단식 광대는 전과 마찬가지로 단식할 수 있다. 공마단 측은 즉각 그것을 인정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이 좀 있는데 그냥 빼고 읽을게요. 지금이야말로 세계를 과연 그렇구나.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단식 광대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는 시대의 풍조를 생각한다면 노련한 사람들에게 미소밖에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단식 광대도 현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에 넣은 그의 인기 종목으로 내세워 무대 안에 두거나 하지 않고 바깥의 동물 사육장 근처에 머물게 하고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색색으로 쓰여진 큼직한 문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 동물을 보려고 동물 사육장으로 서둘러 가노라면 단식 광대가 있는 곳을 지나므로 거기서 잠시 멈춰 서는 것을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좁은 통 뒤에서 사람들이 밀려와 목적지인 동물 사육장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멈춰서 있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좀 더 천천히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가 있는 곳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단식 광대가 평생의 목적으로 고대하고 있던 구경의 시간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도 처음에는 공연의 휴게 시간을 기다릴 때면 지칠 지경이었다. 군중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그는 신이 났지만 대개 언제나 예외 없이 동물 사육장을 향해 가는 사람들 뿐이라고 확신한 것이었다. 멀리서 보면 여전히 굉장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그가 있는 대로 가까이 오면 끊임없이 새로운 두 개의 무리가 생겨나 하나는 그를 천천히 보려고 했으나 이는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호기심과 고집스러운 기분에서인 것이었다. 그 다음 무리는 동물 사육장으로 빨리 가고 싶어서 이 두 무리의 고함 소리와 욕설 소리가 거칠게 소용돌이쳤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왔다. 보고 싶다면 이제 방해될 것이 없었지만 성큼성큼 거의 한눈도 팔지 않고 휙 지나가 어서 동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 했다.
가끔 운이 좋을 때는 아버지가 자식을 데려와 단식 광대를 가리키며 저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비교도 안 될 만한 만큼 대규모의 공연을 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어린이들은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이 부족한 탓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한때 그들에게 있어서 단식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런대로 살피듯 하는 반짝이는 눈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가장 혜택받은 시대의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있었다. 그럴 때 광대는 곧잘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자리가 동물 사육장에서 이토록 가깝지 않다면 모든 일이 좀 더 잘 풀릴 것이다. 동물 사육장의 냄새, 밤새 내는 동물의 시끄러움, 맹수를 위한 날고기의 운반, 먹이를 줄 때의 외치는 소리 등이 그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고 죄게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사실 감독에게 말을 꺼낼 용기도 없었다. 어쨌든 동물 덕분에 많은 손님이 오는 것이고 그중 가끔 그를 위한 손님도 있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키려는 이유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동물 사육장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든다면 그를 어디에 밀어붙일지 몰랐다. 그는 점점 작아지는 장애물이었다. 이제 단식광대의 주의를 끌려는 별난 생각에 사람들은 익숙해졌다. 이 익숙해짐과 동시에 그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단식을 해도 좋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구제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쳐가는 것이었다. 단식의 기회를 시험삼아 설명해 보는 것이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알게 하려고 해봤자 쓸데없는 짓이었다. 아름다운 안내 문구는 더러워져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실어낸 단식일의 숫자를 적은 펜은 처음에는 매일 정성같이 갈아붙였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그대로였다. 이렇게 해서 단식광대는 전에 꿈꾼 대로 단식을 계속했다. 당시에 예언한 대로 그는 수월하게 해냈다. 그러나 아무도 날짜의 수를 헤아리지 않았다. 아무도 단식광대조차 얼마만한 실적이 이미 올려졌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울적했다. 그리고 한가한 사나이가 멈춰서서 낡은 숫자를 비웃으며 속임순이 하는 말을 던질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차가움과 타고난 고약한 심술이 만들어낸 가장 어리석은 거짓말이었다. 단식 광대가 속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정직하게 일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속이고 적절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많은 날이 흐르고 그것도 끝이 났다. 어느 날 우리가 한 감독의 눈에 띄었다. 그는 허드렛 일꾼에게 어째서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 우리의 썩은 짚을 넣은 채 사용하지 않고 버려두냐고 물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겨우 한 사람이 숫자를 쓴 패로 단식광대를 생각해냈다. 막대로 짚을 헤집어 쑤시자 단식광대가 있었다. 아직도 단식을 하고 있는 건가? 감독이 물었다. 대관절 언제 그만둘 건가?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단식광대는 속삭였다. 귀에 창살을 대고 있던 감독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괜찮아. 감독은 말하고 손가락을 이마에 대보고 단식광대의 상태를 종업원에게 귀뜸했다. 용서해 줄게. 난 늘 단식으로 당신네들에게 감탄받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단식광대는 말했다. 우리는 실제로 감탄하고 있네. 감독은 상냥하게 말했다. 하지만 감탄해선 안 되는데. 단식광대가 말했다. 그래, 그럼 감탄 안 하겠네. 감독은 말했다. 어째서 감탄해선 안 되나? 난 단식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광대는 말했다. 어렵쇼? 감독이 말했다. 어째서 단식밖에 못한다는 것인가? 그건 내가 단식광대는 말하고 머리를 조금 들어 키스하듯이 입을 오므려 내밀고는 한마디도 헛듣지 않도록 감독의 귓속에다 대고 속삭였다. 그건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야. 만일 찾아냈다면 남의 이목을 끄는 짓 따윈 하지 않고 당신이나 여러 사람들처럼 배불리 먹었을 거야. 이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그러나 눈물이 어린 그의 눈 속에는 이제는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확고하게 단식을 계속해갈 확신이 떠오르고 있었다. 자, 이제 치워라. 감독이 말했다. 단식 광대는 집과 함께 묻혔다. 우리에는 한 마리의 젊은 표범이 넣어졌다. 그토록 오랫동안 황폐해 있던 우리 안을 이 맹수가 움직여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일은 아무리 신경이 둔한 자에게도 구미가 동하는 일이었다. 표범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육당번은 부지런히 날라왔다. 자유조차 그리워하지 않는 듯 했다. 이 고귀한 필요한 것을 넘쳐 터질 정도로 갖추고 있는 표범은 자유도 몸에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속 어딘가에 그것이 숨겨져 있는 듯 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이 표범의 입속으로부터 세찬 불길처럼 흘러나와 그것을 견디기가 관중에게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이겨내고 우리 둘레에 밀려와서는 결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단식 광대 끝입니다. 좀 씁쓸하죠? 글쎄요, 재밌습니다. 이게 보면은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어느 한 시나리오 작가가 굶어 죽은 일도 있었고, 물론 이거랑 전혀 다르지만은,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굶주림에 자살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랑은 전혀 다르죠. 완전히 성격은 다르지만은, 어쩌면, 음,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예술가들을 예술하는 사람들, 진짜 예술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 살려고 하는 그 예술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듯한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운명처럼, 음,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매사 힘든 건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기왕 태어난 거, 좀 자기만의 그런 오롯이 좀 몰입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말 주변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씁쓸하면서도요. 또 어떤 측면으로는 좀 거룩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나름 이게 가장 좋아하는 단편 중에 한두 편이 있는데 카프카 단편 중에 그 단식광대가 있고 또 재밌는 게 어느 학술원에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조금 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필요하다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읽는 동안 대부분 아마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편하게 발음 꼬이지만 막 읽었고요. 굉장히 짧은 단편들도 많아요. 이것보다 훨씬 짧은 단편들도 많은데 나중에 이렇게 또 좀 필요하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잠언 같이 좀 이렇게 있는데 한번 그거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당신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절망하지 마라. 설사 당신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이미 끝장인 듯 싶어도 결국은 또다시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장이 났을 때 절망할 여유도 없지 않은가. 카프카가 한 말이랍니다. 본인이 쓴 소설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 마치 무슨 니체가 한 말처럼 써놨는데, 재밌습니다. 이 카프카는 하여튼 좀, 글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100년 후의 삶을 사느라고 아마 현재의 삶을 적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자를 사귈 수 있었을까요?
펠리츠 바우어라고 이 카프카의 짝사랑한 여잔데 뭐 약혼도 했다가 파혼했다 막 그러면서 하는데 하여튼 연애를 제대로 이런 글을 쓰는데 연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 가풍도 좀 있었고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를 봐도 왜 이 글이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좀 뭐랄까 좀 슬픔이 있는지 카프카가 또 좀 소심한 느낌도 있거든요. 이 소설 읽어보면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 소송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직업에 대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요. 뭐, 그 아메리카라고 그 장편도 보면은 그 어떤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뭐 자부심이랑 뭐 하여튼 그런 묘한 이미지가 많이 느껴져요. 카프카 소설 읽어보면은. 그래서 어떤 안정된 삶, 하지만은 그 안정된 삶 때문에 또 파괴되는 또 좀 뭐 정신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카프카는 엘리트고요. 아주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고등교육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무슨 노동 변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보험회사인가? 하여튼 그런 회사에 일을 했었고 원래는 근사한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은 이제 집안 분위기나 뭐 아버지의 바람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밤에 글을 써서 새벽에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썼답니다.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당시 또 유행이었던 뭐 폐결핵 아마 그걸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풍성한 한가위 추석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하여튼 뭐 얘기가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음악보다 그냥 이런 소설, 단편 소설을 이렇게 쓱 읽다 보면은 또 잠도 좀 쉽게 오실 수도 있어요. 남은 연휴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어,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